미국과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주에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관세 협상의 이제 조건인 3,500억 불의 투자가 뭐 현금으로 선불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예.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IMF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인데 구윤철 또 부총리 그리고 또 미국의 스콧 베센트 이제 장관이 이제 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의견 접근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김정관 또 러트닉 장관의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외환 시장의 민감성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선불로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외환이기 때문에 또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또 결제 대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미국에다가 갖다 두게 되면 우리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 텐데 한미 관세 협상이 그래서 3,500억 달러 이 부분이 이제 타결이 돼야 숨통을 튈 수가 있는 것인데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에 있어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 조건이다. 이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뭐냐면 스와프라는 것이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체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달러 보유고가 부족할 때는 미국이 원화를 가져가고 대신 달러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환이 이 보유고가 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자체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좀 진전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스와프에 대해서 뭐 연동형이 됐든 이런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그것은 선불이다라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통화 스와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통화 스와프가 뭔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커런시 스왑입니다.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서로의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맺는 계약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1997년, 98년에 이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보유액이 워낙 적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역의 결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외환 위기가 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외환 위기가 없도록 우리가 달러가 부족하면 우리 원화를 미국에다가 또 주고 우리는 그만큼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 외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통화 스와프입니다. 네. currency swap,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 때 상대국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긴급 조달하는 우리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결제 대금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대미 투자에서 우리는 이제 정부가 보증하거나 대출 형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 upfront, 이 선불로 현금으로 가져와야 된다. 일본도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림으로 보시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면 현금으로 미국에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한 3배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걸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를 주게 되면 우리는 전체의 84%나 미국에 줘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신인도가 한국은 달러가 없어? 그럼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환율이 급등합니다. 왜?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이제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흔들하게 되는데 통화 스와프를 보시면 우리가 2번 정도의 통화 스와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었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10월 30일 스와프를 했을 때 125원이 내려갑니다. 네. 내려간다는 건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2020년에 이 코로나가 있을 때도 우리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 날 35원이 내려가요. 그만큼 통화 스와프를 해야 우리가 달러가 부족할 때
우리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일본 또 영국, EU와는 또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해놓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밀레이 대통령도 그만큼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서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3,500억 불의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화 스와프가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통화 스와프는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합의를 위한 정말 선결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방어막,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거는 해달라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일까요?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높인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보호무역이 고개를 이제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심지어는 유럽연합도 이제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니까 수입 철강되는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47% 축소 계획을 세웠다. 이건 우리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U 수입 철강 관세가 현행의 25%에서 50%로 2배 또 인상 예고가 되기. 쿼터도 줄이고 쿼터는 할당량이거든요. 할당량도 줄이고 또 관세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왜 우리에게 타격이냐? 우리는 한국 철강 수출이 44억 8천만 달러로 1위입니다. 네. EU가 1위예요.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상본부장으로서는 EU와의 철강 관세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EU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는 상황. 왜 이러느냐? 네. 이러지 말라. 이렇게 우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철강 산업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관련 업계들과도 논의를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또 미중 이 양강 사이에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맞대응을 예고했고,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주식시장까지도 영향을 받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 희토류에 대해서 무역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이번 달 아닙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의 기존 관세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희토류가 반도체라든지 이 첨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귀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의 이 희토류의 70%를 공급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 좀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추가 관세 이야기를 하는 거 완전히 이제 맞불 전쟁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 손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희토류가 미국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첨단 전투기의 이 전자제품에도 희토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희토류가 다양한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우리가 도우려는 것이다. 불황을 원하지는 않는다. 불경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약간 다독거리는 듯한 제스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밴스 대통령도 여기에 이제 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에 시진핑과의 우정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만큼 희토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목을 재는 것이죠. 중국의 수출 통제는 용납 안 되지만 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대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지 자칫 또 왜냐하면 우리도 희토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희토류를 통제하겠다. 또는 미국은 또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에 대해서 통제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우리는 곤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올 것은 또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경주 에이펙이죠.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은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이야기가 잘 돼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도 당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가교 역할도 중요해 보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한미 2차 정상회담까지 여러모로 에이펙이 우리나라의 시험대이자 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